자, 요번에 이제 절대 부등식인데요. 자, 이 절대 부등식이란 말 그대로 절대 부등식이란 절대적이라는 소리예요. 절대적 부등식. 절대적으로 얘는 무조건 이 부등식 부호가 맞아 하는 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얘는 무조건 맞다. 얘는 틀림이 없어 하는 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 거니? 절대 부등식에서 그냥 단지 그 대수 비교하는 거는 뭐 그냥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요.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냥 부등식의 성질.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은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고 부등식의 성질 중에 대수 비교할 때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저거 절대값이나 루트는 그냥 대수 비교할 수가 없다. 절대값이나 루트는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대수 비교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값이나 루트는 제곱한 후에 대수 비교한다. 즉 대수 비교는 빼서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것이 대수 비교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값 또는 루트는 제곱한 후에 대수 비교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절대 부등식은 뭐냐? 얘는 항상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나왔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이 식 말고 얘와 똑같이 표현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항상 큽니다. 얘가 뭘 갖는다? 허그를 갖는다. 허그를 갖는다. 허그를 갖는 식은 항상 0보다 그 식이 0보다 커요. 왜 그렇다? 완전적으로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인데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뭐예요? 제일 작아야 0이죠. 제일 작은 게 0이에요. 왜?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아야 0인데 그 0에다 더하기가 들어가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허그를 갖는 식들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부등식이다.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도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절대적으로 나오는 부등식이 뭐냐? 바로 완전 제곱되는 식. 즉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나. always. 또 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언제나. 얘 뭐예요? 식이 뭐가 있으면 좋겠다죠? 2가 있으면 좋겠다죠? 2가 있으면 뭐가 된다? 완전해진다. 완전 제곱이 된다.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제곱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아야 뭐다? 제일 작아야 0이다.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 부등식들이다. 절대 부등식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절대 부등식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명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지금 배울 산술 기하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래서 일명 그냥 불러서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합니다. 자, 산술기하는 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평균입니다. 두 사람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세 사람 평균 구하라 그러면 세 개 더해서 나누기 3. 하죠? 그럼 기하 평균은 뭐예요? 도형의 평균이에요. 도형의 평균. 도형의 평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나와요. 크게. 어떨 때는. 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수원을 배우고요. 수원을 배우게 되면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수열을 배우는데 그 수열 중에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 일정한 크기로 계속 커지는 거. 2, 6, 10, 14 이렇게 나가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데 등비 수열을 불러요.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거듭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제곱. 아니면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곱하기.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또 거기다 3 곱하고 또 3 곱하고 3 곱하고 계속적으로 곱하기 나가는 거. 또는 나누기로 하는 거. 그게 등비 수열인데 산술 평균이 바로 뭐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값. 중항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요 등차 수열에서 요 등차 중항 구하는 공식이 산술 평균이에요.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항 구하는 공식이 바로 기하 평균이에요. 그런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중에 누가 더 크냐? 산술 평균이 더 커요. 산술 평균 뭐라? 아까 얘기했죠. 두 개 더하면 나누기 2 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하 평균은 뭐냐? 제곱이 약간 돼요. 곱하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루트가 들어갑니다. 루트. 제곱 없애면 루트 들어가죠? 루트가 들어갑니다. 얘.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공식입니다. 이게. 근데 선생님들만 아니라 선배들한테도 그렇고 이 과정을 배우고 지나간 학생들한테 산술 평균 뭐야? 그러면 이렇게 안 불러요.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라고 불러요. 다. 2분의가 아니라 그냥 2를 여기 가서 곱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로 산술기하 평균을 부릅니다. 이걸로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빨리빨리. 지금 머릿속에 넣었어요. 아셨죠? 산술 기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데 요 옛날에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등호는 다시 말해서 최소값이든 최대값이 성립할 때는 언제냐? A와 B가 같을 때다.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죠. 얘가 얘를 볼 때는 최대값이 되고요. 얘가 볼 때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얘를 바라보면 최대값인데 얘가 얘를 바라보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문제 중에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 최대값, 최소값이 성립할 때는 등호가 제일 작거나 등호가 제일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을 때라는 거 옛날엔 이게 안 나왔는데 요즘에 이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등호일 때가 바로 최소값 또는 최대값 가질 때이다. 아시겠죠? 등호일 때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일 때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첫 번째, 합이 얼마다? 두 번째, 곱이 얼마다? 라고 일정한 수를 알려줍니다. 합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라는 일정한 수를 가질 때, 그리고 세 번째, 역수관계일 때, 이때 산술기하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산술기하 뭘 푸는데? 산술기하로 푸는 거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구하라 문제 푸는 방법은, 푸는 식은 몇 개 있나요? 최대값 구하라고 여태까지 뭘로 풀었어요? 완전제곱으로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제곱밖에 없었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2차식일 때는 완전제곱. 얘처럼 이런 관계일 때는 산술기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최대값, 최소값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 하기 전에 얘는 최대값 하나만 구한다든가 최소값 하나만 구할 때 99.9% 문제 풉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양쪽 다 구하라가 없어요. 아시겠죠? 둘 다 구하라 문제는 99.9 뺀 나머지 0.01 없어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구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죠. 범위가 있었을 때.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얘. 코시스바르트. 여기에 이게 뭔 뜻일까요? 토사로 했었지? 코시스바르트. 이게 뭘까요? 사람 이름이죠. 몇 명이에요? 두 명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줄친 이유가 코시라는 인간과 슈바츠라는 인간 두 사람이 쓸데기 없는 공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냐? 얘는 최대 최소를 다 가져요. 그런데도 최대값만 물어보고 최소값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뭐냐? 어떻게 된 식이냐? 자, 이것도 식 외우는 방법이에요. 식 외우는 방법. 코시스바르트의 특징은 가로가 크거나 같다 가로 하나인데 얘는 여기에서 1차식입니다. 가로 안에가. 근데 얘 가로와 얘 가로는 둘 다 2차식이에요. 2차식. 더군다나 요 앞에 있는 거는 개수입니다. 개수. 얘네들은 미지수. 얘들은 개수예요. 개수. 즉 1차식이 ax 플러스 by다 라고 하면 얘들은 개수라고 했죠? 개수가 누구누구예요? a와 b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얘는 미지수. 여기 1차식의 미지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얘는 1차식의 제곱이고 얘들도 제곱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외우는 방법이에요. 외우는 방법. 오른쪽에 1차식을 먼저 써. 오른쪽에 1차식을 쓰고 이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1차식에 오른쪽에 1차식을 쓰고 나서 이거와 이거를 맞춘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1차식을 먼저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식 쓰고 맞춰라. 아시겠죠? 1차식 쓰고 맞춰라. 자, 그러면 한번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산술기하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코시스바츠 머릿속에 공식팀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시판 지은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주세요.
산술기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고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엄청 서두르고 있는데 이씨. 내가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생각이 자, 이거 이제 증명하는 건데 얘 전개하고 얘 넘어가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4ab가 크거나 같다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크거나 같다 0 돼서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성립한다. 오케이. 증명 끝난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절대값입니다. 아까 절대값 어떻게 하자고요? 제곱을 먼저 한 후에 하라 그랬습니다. 얘는 전체가 되어 있는 얘는 제곱을 하는 순간에 절대값이 사라지고 그냥 가로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제곱시키잖아요. 그럼 절대값 사라집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곱하잖아? 그럼 절대값 안 사라져요. 또 얘도 제곱하니까 절대값 사라지고. 그럼 얘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져서 이 절대값 ab 크거나 같다 2ab가 돼서 절대값 ab는 크거나 같다 ab가 되는데 얘는 항상 양수죠. 얘는 양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립한다. 다음 필수의 18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산술기야 x 더하기 2y는 a 더하기 b는 기억하세요. x 더하기 2y에서 x가 a, 2y가 b입니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x 곱하기 2y 즉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xy가 돼서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가 얼마라고요? 8이 돼요. 그럼 얘는 16이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땡땡땡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8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얼마다? 8이다. 아시겠죠? 다음 얘는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x 곱하기 3y 그래서 2 루트 6xy인데 얘는 얼마였습니까? 12였죠. 그래서 넘어가서 6 떠나갔다 루트 6xy가 되고 양변 제곱 해서 루트를 없앱니다. 그래서 36 크거나 같다 6xy가 돼서 6보다 작거나 같다 xy
xy 최대값 얼마냐? 6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필수 예제 19번. 마라탕이 얼마인데? 이제 100원밖에 없어. 아니, 저 아빠한테 용돈 내려는 건데. 자, 필수 예제 19번.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전개부터 하는 겁니다. 전개부터 합니다. 집중하세요. 전개하면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그 다음에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까지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역수관계가 성립하죠? AB하고 AB분의 1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더하기 뒤에 5는 그냥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술기하는 얘네 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분돼서 4는 2로 나가서 4 더하기 5 해서 최소값이 얼마냐? 9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역수가 돼 있죠? 근데 역수가 돼 있는데 얘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분모에서 얘 분모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구 그럼 손대야 돼요? 얘를 손대야 돼요.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가 되게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손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손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처럼 만들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얘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집중하세요, 김아영. 여기 보세요, 여기를. 여기를 보세요. 그게 풀이 볼 줄 알라고 이걸 보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역수 관계가 얘는 확실하게 성립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역수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왜? 분모 얘는 손댈 수 없는 경지예요. 얘는 손댈 수 없는 거라서 얘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역수 관계라고 하는 거지. x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1 있고 역수 관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역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도 x 마이너스 1, 여기도 x-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걸 역수관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x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역수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를 역수관계를 성립하려면 얘를 손댈 수 없을까? 얘를 손댄다? 얘를 손댄다는 것은 여기에 x-1을 무조건 만들어준다. 무조건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생겨났어요? 마이너스 4가 생겨났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뒤에다가 더하기 4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역수관계가 성립 확실해졌으니까 이제서야 산술기하를 들어갈 수 있다. 2 루트 4 x-1 곱하기 x-1분의 1 더하기 4 해서 약분하고 또 4가 얼마로 나가고 2로 나가서 2 곱하기 2에서 4 더하기 4가 돼서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8이다. 아시겠죠? 역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역수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다음 필수예제 21번. 자,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그리고 4x 플러스 3y의 범위 2번 3x 더하기 4y는 5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자, 코시스바르트를 갖다가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지금 문제 유형을 보면 얘도 합이 나오고 곱만 물어봤고 곱이 나오고 합만 물어봤고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도 그냥 합이고 얘네도 전개한 다음에 합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곱이 나오질 않았죠. 근데 제곱이 나올 때 그럼 산술계약 아니냐? 산술계약 쓰기도 합니다. 산술계약 쓰기도 해요. 그런데 얘처럼 제곱이 나왔는데 1차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산술계약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물어와서 얘 가지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그리고 4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2xy 그럼 얘가 뭐가 나와? 2xy가 나와. 그래서 xy 구하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구해. 맞는 것 같아. 아닙니다. 산술계는 절대로 두 개 가지고 해서 최소값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산술계 쓴 다음에 붙이기 안 돼요. 연립방정식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시스바르트예요. 코시스바르트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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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다 가로 되고 여기에 1차식을 먼저 써준다고요. 여기에 1차식을 먼저 써줘요. 써주고 나서 여기에는 개수라고 했어요. 개수. 즉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여기 미지수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2차라고 했고요. 여기는 1차라고 했어요. 그 얘는 개수고 얘는 미지수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25 곱하기 4 그거나 같다 4x 더하기 3y의 제곱.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죠? 그럼 이 제곱이 없어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고 뒤에 플러스 10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동시에 갖는 게 코시스마르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물어봐. 최대값만 물어본다든가 최소값만 물어봐. 지금 얘가 뭘 물어봐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차식인데 제곱이야. 2차식인데 1차식과 2차식의 관계는 코시스바르트입니다. 1차식과 2차식의 관계는 코시스바르트 주로 풉니다. 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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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갖다 가로 제곱 3x 플러스 4y 개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미지수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 25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랑 같다 얘도 25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22번 하나라서 아마 하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만 지우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1,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가 20.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잡아주세요.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가로 세로를 x, y로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x, y로 잡아주세요. 확인 체크 문제도.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첫 번째 뭐랍니까? 벽면 사이의 길이 20m일 때 넓이의 최대. 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2분의 1 x, y가 넓이죠. 그러니까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식대로 쓰는 게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이다죠. 그래서 얘가 400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코시스벌스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요. 우리는 xy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y를 구하려고. xy 더하기가 아니라 xy를 구하려고. 더하기가 나오는 건 코시스벌스예요. 근데 그냥 곱한 거는 산술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나왔는데 xy에 더하기로 된 식이 나왔어? 그러면 산술계가 못 쓴다고요. 그때는 코시스바르트라 1차식이니까. 근데 얘는 xy야. 그럼 산술계를 쓴다.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얘 뭐가 된다고요? 2xy야. 얘 얼마라고? 400이라고. 그러면 200이 xy의 최대값이다 이 말입니다. xy의 최대값이 200이니까 이제 s는 2분의 1 곱하기 200.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얼마냐? 100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제를 마무리했습니다.